그럼 일단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딱 마시고 여자친구랑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면 스트레스 풀거나 그런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가 있어? 있어요. 정말입니까? 잠깐 이렇게 우리 그 주무관이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이런 예쁜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부럽죠. 잡다한 질문. 대신 물어봐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에 이제 함께했던 해양수산부의 항만물류기획과 조성진 주무관님과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님께서 인터뷰 당하시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그 1부에서는 말이죠, 저희 장관님과 함께했고 2부에서는 주무관님 만나봤잖아요. 그러니까 3부에서 두 분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득한 대선배와 아득한 후배의 만남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전에 한번 뵈신 적 있으실까요, 장관님? 우리 항만물류기획과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같이 하면 식사를 한번 같이 했습니다. 그때 만났던 적은 있는 것 같네요. 와, 밥까지 먹은 사이였다고요? 아니, 같이 이제 밥 먹은 사이인 것까지는 이제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그거를 기억을 하신다라는 게 사실 아래 이제 그 직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생겼잖아요. 괜찮으십니다. 자, 사실 저는 두 분 다 처음에 이 공직에 입문하게 되신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특히 우리 조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초등교육과였잖아요. 어떻게 또 이 민경채를 택하실 수 있었을까요?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 중국어를 배우고 이 언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많은 업무를 찾아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민경채 공고를 딱 봤는데 국제 업무가 딱 눈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공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공직에 처음 입문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개인의 돈을 벌어주는 일을 하는 일보다는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좀 위하는 일을 좀 기여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때문에 공직 시험을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이건 너무 라떼의 개념이 들어서 저희가 이런 라떼를 이야기 좋아합니다. 옷 색깔이 지금 라떼 색깔이에요, 제가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나갈까?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데 보통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좀 젊은 시절부터 큰 포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주무관님 같은 경우에 해수부에서 일하면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정책을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요즘 이슈인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상하이 항 봉쇄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가 물류 자체가 전 세계적인 영향을 받는 거에 대해 요즘 너무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꼭 그 업무도 한번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요즘 굉장히 지금 핫한 이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건지 아세요, 동영님?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것 때문에 경유값이 많이 올랐어요. 너무 잘 알고 차를 계시네요. 경유차를 타고 다니십니다. 네, 지금 디젤을 타가지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그 장관님께서는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뭐 관심 있는 정책을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제가 없는 입장이고 그렇죠. 수산 쪽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되고 어촌은 이게 젊은이들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 가겠다. 해운 물류, 항만 이쪽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산업의 1위 산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 해양 신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해양 바이오라든지 해양 관광 레저라든지 또 우리 선박 관련 산업들 이런 부분들의 어떤 틀을 만들어 가겠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한 바다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풍요로운 바다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도 이 바다를 또 활용하고 향유하고 이런 바다를 넘겨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게 주무관님이랑 장관님 짬에서부터 차이가 좀 난다고 느껴졌던 게 일단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주무관님 관심 많이 갖는데 장관님 같은 경우에 그뿐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하면서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면하고 생각하고 여기 결정을 내야 되는 위치에 있다 보면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장관님께서는 좀 스트레스를 푸는 장관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혼자서 많이 걸어요. 어떨 때는 뭐 한 2시간씩도 걷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좀 머리도 맑아지고 이 지인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제 생각을 정리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럴까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이야.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좋은 스트레스 관리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 해양수산부의 MZ 세대를 대표하는 우리 주무관님은 요즘 MZ는 스트레스 이렇게 푼다. 나만의 방법 이런 거 있습니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면 힘이 좀 빠지거든요. 그럼 일단 맥주 한 캔을 꺼내서 딱 마시고 여자친구랑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면 스트레스 풀거나 그런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네, 여자친구가 있어? 있어요. 그런 말입니까? 잠깐 이게 우리 그 주무관이 이렇게 연애하고 있는 이런 예쁜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부럽죠. 결혼은 어떻게 권장하십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혼자합니다. 그렇죠. 장관님. 그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게 있으실까요? 물론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많은 경험들을 못 해봤지만 직장 동료 그리고 상사하고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깨져버리면 업무하는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뢰, 우리 조중관이 신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조직에서 신뢰가 깨지면 그 조직은 이미 와해된 조직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 직원들을 믿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신뢰에 대해서 직원들이 뭐 크게 그 신뢰를 저버린 예도 없었던 것 같고 세상이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잘 다 기억하셨죠? 세웠어요. 이번엔 내 삶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중요하다, 이거는 진짜 좀 지켜야 된다라는 게 있다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 여자친구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중국인이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있는 단계니까 가정을 지킬 수 있으려면 또 책임감 있는 모습을 잘 보여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역시 1등 신랑감인 답변이었습니다. 보현님? 네. 어떻게 보면 그 세대 간의 이제 소통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무관님은 좀 부모님과의 소통 평소에 좀 잘 되는 편이세요? 가족 간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에서 받는 스트레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자친구 그리고 엄마 아버지 통해 가지고 해소도 많이 되고 관계도 굉장히 돈독하게 유지 잘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부산 사나이시라 그러니까요. 부산 남자의 이미지하면 살짝 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해양수산부 특징 중에 하나도 지방 근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방 근무 내려가면 또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고 애들을 키우면서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이런 항시 마음가짐은 가지고 살았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무뚝뚝한 아버지였다. 자, 그렇다면 우리 주무관님은 만약에 하루 동안 장관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하루만요? 단 하루만. 단 하루만. 맘 같아서 한 1년도 하고 싶으세요? 이런 해야지. 저는 직원들하고 만나는 자리를 만들 것 같아요. 좀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 고생하는 직원들. 장관이니까 또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듣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줄 수 있으면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루 정도의 시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주무관님이 아주 포부가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소름 돋은 게 뭐냐면 장관님이 그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거 그대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머, 통하나 봐. 아니, 그렇다면 우리 장관님께서 시간이 되돌아가서 만약에 우리 조 주무관님의 나이대로 돌아가실 수가 있다면요. 어떤 일을 좀 하고 싶으실까요? 조금은 더 다이나믹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 조금 더 진취적으로 뭐 지금 벤처기업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제가 봤을 땐 지금도 충분히 진취적이셔 보이는데. 지금도 뭐 또 끝나고 나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에는 퓨처 미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제가 애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결혼하고 나면 2세 자녀들을 3명 정도는 낳고 싶고요. 자녀. 자녀 교육도 열심히 하면서 맡은 바 업무가 주어진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그만큼 좀 발전하는 내 모습을 만들어가고 싶다. 일단은 아이를 3명 낳으면서 애국할 거고. 근데 이제 그 여자친구가 중국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결혼은 한국에서 합니까? 중국에서 합니까? 둘 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양반이 웃긴 양반이. 그 형이 한번 해봤는데 두 번 못해. 맞아요. 못해요. 그리고 그 한국에서 결혼 한번 하는 것도 그 연차 며칠씩 써가지고 그 신경 쓸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 중국에서 또 하려면은 연차가 이만큼 써. 장관님, 예. 그 좀 휴가를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연차 휴가 보내는 거는 이제 장관이 결제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네. 네. 그 특별 휴가를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제가 특별 휴가를 주겠습니다. 오 뭐야? 약속하신 거예요, 장관님? 아 괜찮네. 아, 이게 바로 축의금 그 자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네? 없대. 없대요. 아 그건 없대. 없대요. 아깝네.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주무관님은 장관님께, 장관님은 주무관님께 서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속 시원하게 한번 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처음에 장관님 지명 받으셨을 때 저희 부 출신 장관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부담이 됐었던 게 맞거든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는 업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생각했던 거, 걱정했던 거와는 반대로 저희가 이렇게 생각했던 정책이나 기한 이런 것들을 적극 지지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얻었고 앞으로 내가 원하는 정책이나 방향성도 충분히 우리 장관님이 지지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더욱더 일할 맛이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고 자기가 시작하는 마음가짐 그대로 가지고서 열심히 해나가면 그 충분한 성과와 그 대가가 있는 게 공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코너 속의 코너 세 번째. 나는 누구일까요? 자 일단 이번 퀴즈는요 팀전입니다.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어떤 생물일지를 맞추면 되는 겁니다. 장관님, 예? 어떻게 저희 먼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아니면 먼저 해보죠. 어허. 아무래도 조금은 우리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장관님 지금까지 그 제작진 놈들의 그 하는 걸로 봐서는요 얄짤 없습니다. 얄짤 예. 없어요. 어마무시해요. 고래 같은데요? 고래의 눈. 고래. 네 고래의 종류입니다. 이게 무슨 고래일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건 저 생태학자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 추측을 해야 되겠죠. 그럼 남방 큰 돌고래 코로나 격리돼 있으면서 네. 그 우영우를 봤어요. 남방 큰 돌고래? 정답입니다. 뭐야? 최근에 우리가 그 고래 방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돌고래, 상갱이, 남방 큰 돌고래, 밍크고래 이런 거의 그 특징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맞춘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추측으로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괜찮아요. 일단은 저희도 아직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바위 아니에요? 고래 한 종류. 고래인 것 같긴 해요. 벨루가. 벨루가. 자, 그러면 혹시 장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벨루가는 굉장히 하얀데 벨루가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인데. 일단은 아닐까? 벨루가다, 아니다 이렇게 네. 나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 정답 공개합니다. 똥고래였어요. 이 문제는 해수부에서 아무도 맞출 사람 없어요. 그치. 저거는 혹동고래 엄마가 와도 못 맞힐 것 같은데. 네, 저희 선물 증정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해양수산부의 조승원 장관님과 조성진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 공직사회에서 맡은 바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아름답게 가꿔 나가시는 분들을 보고 나니 저도 덩달아 이 행복한 에너지 그리고 열정적인 기운을 얻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엔 더욱더 프레시한 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잡 for you! 잡점이었습니다. 안녕. 안녕.